이번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저희 분당 차병원에서 그 2년 동안 지금 4번에 걸쳐서 지금 몽골의 울란바토르 제3병원의 의료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도 2번을 갔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발생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심장 수술을 지원을 하고, 이제 저희는 여러 의료진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분야별로 저는 체외순환 관련돼서 심폐기 관련돼서 가서 좀 도움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그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몽골에 다녀와서 이제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점은 잘 돼 있고 뭐 어떤 시스템이고 고쳐야 할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준비됐던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울란바토르에는 이 1병원, 2병원, 뭐 3병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심장 수술하는 병원은 지금 제3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있고, 여기 체외순환사는 지금 원래 3명이었는데 1명이 그만둬서 지금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방문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이렇게 13일까지 많은 수술들을 했는데요. 가면 좀 되게 힘듭니다. 실제 환자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 수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저희 말고도, 저희 분당차병원이 말고도 뭐 많은 병원에서 온다. 뭐 연세대, 서울대, 부천 세종에서도 왔었고, 뭐 삼성 서울에서도 뭐 수술 때문에 왔던 걸 봤고, 많은 병원들이 지금 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도 가보시게 되면 여러 병원의 유니폼들이 거기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환자들이 수술을 많이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가게 되면 한 30명 정도의 환자가 대기를 하고, 여기에서 가장 빨리 해야 되거나 뭐 급하거나 너무 중하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환자실이 이 베드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많은 인원들을 수술을 하려면 그날 수술하고 뭐 다음날 올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안 되는 중환자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 전 단계라던가 상태가 빨리 완전히 중환으로 넘어간 환자는 못하고,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급한 이런 수술들만 시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이 정도 하루에 2개, 3개씩 수술을 하게 했습니다. 이 회로의 구성은 제가 1차, 2차, 3차 방문 때, 4차 때까지도 변한 게 거의 없이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회로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헤드 라인이 하나 있고,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센트리퓨갈 펌프라던가 이 펌프하고 뭐 S5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S5에 달려있는 센트리퓨갈 펌프가 있고, 뭐 셀세이버도 있고, 뭐 장비는 다 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이게 소모품이 없어가지고, 소모품이 공급이 잘 안 돼서 이 S5의 센트리퓨갈을 사용할 수가 없고, 셀세이버도 사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 소모품이 잘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고, 튜빙도 보면 거의 이게, 여기가 지금 지원해주는 나라가 그 유럽의 룩셈부르크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2번을 가고 룩셈부르크에서 2번을 지금 오고 있는데, 오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회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럽에서 넘어온 제품들입니다. 거의 리바노바사의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튜빙도 리바노바에서 제작한 튜빙 회로를 직접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튜빙 회로의 구성은 메인 헤드 라인이 이렇게 8분의 3하고 2분의 1이 있고, 아티레 필터가 이런 식으로만 딱 이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각각 개별 포장은 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서 이걸 설치한 다음에 이 8분의 3 라인이 2개가 있고,
다음에 이 아이솔레이터가 프레셔를 잴 수 있는 아이솔레이터가 한 개가 있고, 이것도 이제 여기 보통 이 원웨이 밸브가 달려있는 리서큘레이션을 이렇게 여기에다 연결을 해서 이 아트리아 필터를 프라이밍 하는데 사용을 하고, 여기서 프레셔도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중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아트리알과 비너스 라인은 이 8분의 1과 2분의 1 라인은 되게 길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카디오토미 서커와 요것도 이중 포장으로 따로 이 안에, 이것도 상당히 길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어서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수술 필드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내려받는 그 수술 필드에서 다 내려받아서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실제 셋업하고 내려받고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복잡하고 좀 천천히 한 개씩 요게 다인데 이제 더 이상 뭐 없습니다. 회로를 좀 보시면 그 옥시네이터나 이런 것은 다 메도스 거를 메도스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소아에서는 RX05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메도스 제품입니다. 옥시네이터도 그 메도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메인 항상 롤러는 기본으로 롤러입니다. 롤러 뭐 센트리퓨가를 뭐 소모품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롤러 셋업하고 옥시네이터 연결하고 아트리알 필터에 와서 요거 아까 원웨이 밸브 했던 거 리저버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8분의 3 라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 여기 요렇게만 제작이 돼서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여기에 8분의 3 스트레이트를 커넥터를 꼽아서 이 라인 전체를 프라이밍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저버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밍이 다 되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클램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클램프하고 해서 요거를 이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위에서 아까 2분의 1하고 8분의 3 라인 길게 이제 이렇게 말려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 내려줍니다. 이 라인이 너무 길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연결을 못하고 거의 이 8분의 3 라인 한 1m 잘라놔야 되고, 그 2분의 1 라인도 거의 한 1m씩은 잘라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길이가 맞아서. 그걸 다 사용을 하게 되면 프라임 볼륨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다시 여기다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 수술 필드라 그러면 이게 내려받아서 여기 8분의 3 연결하고 내려받아서 2분의 1 연결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렇게 연결을 계속 해서 다시 또 이제 이 클램프를 풀러서 다시 또 프라이밍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디오토미 CPS도 이제 그 블러드 카디오프레지아 밖에 없어서 이 4대1 비율의 블러드 카디오프레지아 밖에 없는데, 셋업은 뭐 그거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셋업 회로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 포타슘이 이 하이 포타슘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나라는 그 이렇게 두 개 양쪽에서 하이 로우로 해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아예 자체가 줄이 없습니다. 아예 이 보통 Y로 이렇게 해서 스파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한쪽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사용을 하게 되고, 포타슘의 종류도 하이 로우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 도즈 뭐 세컨 도즈 이런 식의 개념이 없고 계속 이 하이 포타슘으로만 주게 되어 있고, 회로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디오토미 서커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라인 카디오토미 서커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밑에서 다 셋업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필드로 우리가 라인을 올려주는 방식인데, 이거 뭐 보통 다른 병원들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이제 필드에서 내려받아서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근데 제 3병원은 그 서커라인과 카디오토미 라인 한꺼번에 다 3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길게 엄청 길다. 하여튼 엄청 깁니다. 이거를 이제 필드에서 이게 내려주면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옥시네이터가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혼자는 연결하기도 힘들고 두 명이 꼭 해줘야 된다. 받아서 라인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내려받아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라인도 너무 길어서 거의 한 1m씩은 다 잘라내야 돼. 한 1m는 잘라내야 됩니다. 라인 너무 길어가지고 잘라내서 연결을 해야 되고, 이 가위로 잘라내는 이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컨타미네이션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계속 지금 보고를 갈 때마다 보고를 했었는데 뭐 바뀐 적은 없습니다. 프레셔도 여기서 이제 이 A라인 프레셔를 그 아트리알 라인 이제 퍼퓨전 프레셔를 측정을 하게 되고, 카디오 프레셔도 이렇게 따로 프레셔 측정하는데 뒤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셋업을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그거를 제가 쭉 설명했던 거를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건데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 회로도 몇 번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 라인 잘라내는 횟수를 좀 줄여야 된다. 너무 컨타미네이션이 많다. 너무 잘라내는 것도 그렇고 조심해서 자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회로까지는 롤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통 이 부분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연결하고 여기 두 번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 몽골 제3병원은 여기도 잘라야 되고 뭐 여러가지 몇 번에 거쳐서 이 회로를 셋업을 해. 한번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8분의 3 라인 연결한 다음에 이 아트리알 필터하고 이 전체적으로 프라이밍하고 얘를 잘라내고 다시 또 내려받아서 연결하고, 이런 과정이 좀 많습니다. 좀 그런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하다가 막 놓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이렇게 해서 좀 바꾸면 안 되냐 뭐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마도 그 국가가 공산국가라서 이게 그런 게 공급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좀 쉽지도 않고 계속 이 상태로 하고 있고, 이 소아에서는 더 문제가 이제 또 심각해지는데 그건 나중에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면 가스 공급해서 이제 가스 블렌더를 사용을 합니다. 가스 블렌더를 사용해서 FiO2와 이 메디칼 이 에어가 이제 섞여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제가 이 100% O2하고 이 메디칼 에어의 그 압력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가스 블렌더가 이 압력이 맞지 않으면 계속 삑 소리가 나고 이 가스가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산소를 사용하는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블렌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인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면 바로 100% 산소로 바꿔서 이제 거의 수술 내내 대부분에서 제대로 좀 사용해 본 적이 많지가 않은데, 이 압력이 뚝 한쪽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다시 그 압력이 상승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100% 산소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어른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 소아에서는 진짜 문제죠. 소아에서는 이 사이ano시스가 심한 애기들은 그 블루베이비 같은 경우는 너무 갑작스러운 산소는 이 분명한 환자한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압력 자체가 안 맞으니까 그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레귤레이터를 준비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런 것 또한 지금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저희 있는 거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월에 있는 이 커넥션이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랑.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 100% 산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압력이 서로 비슷해지면 그때 이제 껴서 이제 뭐 이 에어와 이제 이제 가스 블렌더를 사용을 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100% 산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스 압력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보면 장비는 다 새거고 되게 다 좋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더 장비는 좋습니다. 뭐 하트럭 머신도 2대나 있고 CS5로 그 최신 장비로, 히터 쿨러도 2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리퓨얼 펌프도 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뭐 센서들 다 있습니다. 센서, 뭐 버블 센서, 레벨 센서 모두 있냐면 그 CDI라고 그래가지고 그 헤마토크리트나 뭐 헤마토크리트, 뭐 SbO2, 뭐 여러가지 잴 수 있는 이 장치도 있는데 다 달려있는데 소모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이런 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백큐um 어시스트 디바이스도 한 대가 있고, 한 대가 밖에 없어서 그 주로 소화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어덜트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서 좀 드레인의 문제가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T 장비도 지금 이거 헤모크론 시그니처인가 주니어인가 그게 지금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튜빙 클램프도 뭐 다 있고, 뭐 오토 트랜스 이것도 있는데 이 소모품이 가끔 들어와서 4번 가는 동안 한 번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거 장비는 있는데 세세버도 이 가장 최신 장비로 들어와 있고, 가스 블렌더 2대인데 저희 4차 갔을 때는 한 대가 고장이 나서 한 대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한 대도 가스 블렌더의 압력이 안 맞아서 그것도 사용 못할 때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소모품이 없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 소모품이 있으면 뭐 센트리프가 뭐 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 좀 다 알려주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에크모 장비 이런 거는 그 없습니다. 에크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에크모에 대한 개념을 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피모랄 아트리 캐놀라 뭐 이런 것들은 실제 본 적은 없다고 그러고, 뭐 영상이나 뭐 그런 데서만 확인을 하고, 이런 식의 장비는 다 새 겁니다. 새 건데 이제 문제는 소모품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튜빙 펜 같은 경우도 이제 이탈리아에서 리바노바사에서 그 만들어내는 그 튜빙을 그대로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리바노바사가 다 그 주문 제작을 하면 그대로 그 나라에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고, 이게 그 소모품이 잘 못 오는 이유가 1년에 한 번 입찰을 해서 이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한다고 그럽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래서 1년 동안은 뭐 바꿀 수가 없다고, 한번 들어오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많은 튜빙 라인을 하도 많이 잘라야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잘라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가위질만 10번을 넘게 하는 것 같은데, 대충 세봐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컨타미네이션에 좀 주의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튜빙에 들어가서 원웨이 밸브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리저버 방향으로 가서 이 아트리얼 필터에 프라이밍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프레셔 라인이 문제입니다. 이 프레셔 라인. 요게 요 한 개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는 요게 이제 아이솔레이터가 달려서 이 체액하고 이 체액과 이 프레셔 측정하는 부분과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 한 개밖에 없고, 지금 여기 카디플레자에 하나 달려 있는데, 요거는 이게 첫 방문 때 이게 없이 그냥 카디플레자 라인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라인을 여기다 연결을 해서, 그러면 이 라인 자체에서 혈액이 왔다가 압력 측정되면서 혈액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쪽은 다 컨타미네이션이거든요. 이쪽은 오염 구간입니다. 아예 뭐 새로 맨날 바꿔 끼거나 이러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왜 이게 없냐 그랬더니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처음에 가서 이제 부천 세종 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가가지고 그 가면서 제가 4번 정도를 가면서 계속 그거를 거의 다 사용해서, 세 번째 갔을 때까지는 그래도 그게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4번째는 그게 없어서, 4번째는 이게 없는 거를 제가 알고 그 한국에 왔고, 저희 병원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 모았다가 다 한꺼번에 한 50개 정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사용했는데, 이거 사용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이 그냥 바로 라인만, 그것도 줄이 뭐 긴 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얇은 라인 하나 연결하기 때문에 이게 혈액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혈액에 오염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것도 얘기를 했고, 계속 쓰려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고 뭐 이런 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고, 일단 여기 아이솔레이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캐놀라의 경우는 이것도 메도스 사의 캐놀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캐놀라가 없어서 거의 다 대부분이 지금 다 한국에서 그 캐놀라를 올 때 많이 가져오거든요. 특히 그 부천세종팀에서 그 소화 수술 때문에 이거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뭐 플라즈마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수액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거를 가지고 와서 남겨놓고 와가지고 그걸 다 제가 거기서 그걸 다 사용하고 왔는데, 이 메도스 캐놀라도 뭐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이게 좀 약간 탈혈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이 메드트로닉하고 이 메도스하고 좀 캐놀라의 차이가 좀 있고, 또 드레인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수술 중에 뭐 백큐이 없기 때문에 드레인 상에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뭐 하루에 한 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여유가 있어서 할 텐데, 하루에 좋지 않은 환자들 2명씩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캐놀라도 저희가 다 어떤 환자를 초이스해서 수술할지 몰라가지고 이걸 다 준비해서 제3병원으로 가지고 가서 수술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아에서도 이 소아 카테터의 경우도 대부분 캐놀라가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환자 사이즈마다 이 캐놀라를 허용되는 캐놀라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메도스 캐놀라의 벤트가 보면 이렇게 벤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이드홀이 벤트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 벤트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LB까지 들어가고 LA까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벤트의 이 홀이 너무 길어서, 요걸 만약에 MVR을 시행을 한 경우에 이렇게 긴 벤트를 넣게 되면 이 마이트랄 밸브가 뭐 티슈 밸브면 상관이 없는데 이 메카니컬 밸브의 이 경우에는 이 판막이 계속 이렇게 열려 있어서 MR이 심해지면서 거의 위닝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만약에 LA까지만 이 팁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 판막에 영향이 없게 하면 될 텐데, 이걸 빼면 이제 이쪽이 이 심장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액이 계속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것도 문제가 돼서, 이 벤트를 저희 메디트로닉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트 20프렌치 짜리를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마이트랄 밸브의 이 미케니컬 밸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MR이 너무 심해져서 뭐 에어도 잘 안 빠져나오고 MR 때문에, 그 다음에 심장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늘지가 않아서 위닝이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벤트도 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까지 갔을 때 이제 3차까지 갔을 때는 없다가 이제 4차부터 여기에서도 이제 전해질 포함 수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즈마 솔루션,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즈마 솔루션이 없어가지고 계속 노말셀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프라이밍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제가 지금 랩들을 보면 다 괜찮거든요. 보면 체온순환이 지금 과정에서, 이건 좀 수술하기 전이고, 이건 바로 펌프 돌리니까 보시면 여기 PO2가 548 나오는 거는 지금 100% 산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스 블렌더가 또 압력이 안 맞아서, 보시면 이 전해질이라던가 이런 게 좀 괜찮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거랑 큰 차이 없이.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여기 괜찮았다가 이렇게 펌프를 돌리고 넘어가면 여기 전해질이 다 수치가 다 깨져, 다 정상 범위를 다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천 세종병원 팀들이 놓고 간 플라즈마 솔루션들을 다 저희가 가서 거의 다 사용할 정도로 다 사용하고 왔는데도 이제 없으면은 이제 노말셀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 전해질의 문제가, 이 균형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제 갔을 때는 이제 계속 전해질 수액이 이제 공급이 된다고, 그래서 공급이 되고 있어서 그때부터는 큰 문제 없이
체외 순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로라이트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제 다 계속 또 보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특징이 이 비본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듐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이게 뭐 카디오플레지아를 줘가지고 그냥 그 HTK 솔루션을 준 것도 아닌데 뭐 120까지 떨어져 있고,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계속 랩이 맞지가 않아서 기계가 고장이 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래서 저희 그 ABGA 기계, 그 포타블 ABGA를 가지고 가서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랩이 다 좋지 않아서, 이게 기계에는 잘못이 아닌 것 같고, 이 혈액 성상 중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액을 거의 일렉트로 밸런스로 사용을 거의 다 했고, 그래도 지금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큰 문제가 없었고, 오클루전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클루전의 간극이 중요한데, 이 오클루전의 간극이 거의 다 안 맞아 있습니다. 이제 뭐 메인 펌프도 마찬가지고, 메인 헤드 펌프도 마찬가지고, 뭐 카디오토미 서커, 뭐 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클루전이 안 돼 있고, 대부분 다 너무 과도하게 세게 돼 있습니다. 너무 오버 오클루전이 돼 있어서 이거를 이제 교육을 했고, 뭐 메인 같은 경우는 뭐 30대 1의 법칙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이 돼야지 가장 아이디어한 거고, 그 다음에 오클루전 같은 경우도 뭐 벤트라던가 심장에 연결되는 혈관들, 벤트, 뭐 루트, 이런 것들은 토탈 오클루전이 돼야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토탈 오클루전과 파셜 오클루전의 차이는 이 S5의 그 오클루전 조절 장치를 보면 한 클릭, 두 클릭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몽골 가서 대본과 거의 한 20클릭이 더 세게 눌려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되면 혈액이 다 손상이 되고, 뭐 이런 교육도 좀 하고,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토탈과 파샬의 그 오클루전의 간극은 많아야 두 클릭입니다. 두 클릭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S5에서.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행을 했고, 계속 가서는 그때부터는 잘 지키고, 저 갔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는 아침에서 다 하는 거를 뭐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셋업은 제가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물기둥법으로 보통 어떻게 하는지, 어떤 법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벤트나 뭐 카디오토미 서커에서는 어떤 오클루전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프레셔로 이제 만약에 뭐 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수술 중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프레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클루전 방법을 좀 많이 이 혈액 손상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했었고, 계속 한 4번 가면서 계속 이거는 계속해서 할 때마다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체외순환이 관련돼서 헤파린을 이제 주입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300에서 400유니트를 주입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제 여기를 해야 되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그 컨트롤 ACT를 헤파린 들어가기 전에 컨트롤 ACT를 하고 300에 400유니트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뭐 아무리 늦게 해도 5분에 했는데 안 해가지고, 이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펌프를 돌리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 헤파린 들어오고 나서는 5분 이내에는 그 ACT를 꼭 하고, 480 했는데 480초 미만일 경우에는 이 헤파린을 케이지당 100유니트를 주입을 하고 다시 그 체크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루틴을 이만한 종이에다가 그 루틴을 적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쭉 해가지고 바이패스를 가동한 다음에도 5분 후에 이제 ABG와 ACT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 30분 간격마다 ABGA라던가 ACT를 측정을 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대로 잘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한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뭐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2번이 남아서
이건 뭐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꼭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가긴 갈 텐데,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항상 마찬가지, 이 HT 값으로 해서 뭐 해파리를 또 재주입을 하면 또 5분의 HT 측정을 하라고 계속 그 인지를 시켰습니다. 이걸 잘 안 하고 있어서, 그 여기서 약의 조제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체외순환사가 대부분 카디오플레지아의 조성이라던가 뭐 이번 기본적인 약들은 저희들이 뭘 사용을 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몽골 같은 경우는 이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카디오플레지아도 마취과 간호사가 만들어서 이제 심폐기한테 전해주고, 근데 모든 약들이 다 그 마취과에서 주입을 합니다. 마취과에서 주게 됩니다. 이 카디오플레지아 조성까지도 체외순환사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 약 뭐 들어가 있는지, 만약에 여기서 뭐 실수해서 약을 예를 들어 포타슘을 안 놨다거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지 않냐.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기분 중요한, 여기에서 이 운영을 하고 주입을 해야 되는 약들은, 그랬더니 그냥 알겠다 그러는데, 이건 뭐 1차, 2차, 3차, 4차 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게 이상은. 그래서 마취과에서 이제 주면 이제 저희 심폐기혈에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카디오플레자 같은 경우도 뭐 저희 펍제니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마취과 간호사가 이 하이포타슘만 만들어서 이제 저희한테 주고, 그러면 그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뭐 그렇다고 이거 뭐 넣어가지고 잘못 만들어서 심장이 뭐 안 쓰고 뭐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뭐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 뭐 펍스에서 직접 약을 확인하고 주입하는 것이 일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단계를 여러 번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거의 뭐 바뀐 적은 없는데, 그 이벤트가 뭐 또 발생한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잘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지. 근데 한 번의 실수가 이제 크게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아 같은 경우도 뭐 BSD하고 뭐 이렇게 수술을 2건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프라이밍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 소아는 특히나 그 혈액량 가지고 있는 전체 그 토탈 이 바디 플루이드에 비해서 프라임 용량이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게 프라이밍 용량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 애기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뭐 프라임 용량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이 사이즈, 소화는 결국에는 이 사이즈인데, 사이즈로 줄여야 되는데 뭐 4분의 1, 뭐 16분의 3, 소화들은 보통 이거 뭐 8분의 1도 사용을 하고, 완전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런 애기들은 사용을 하는데, 이 16분의 3 라인도 좀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고 이렇게 회로 셋에 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소독해 놓은 그런 라인들을 찾아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 소아 수술할 때 이 셋업하는 게 가장 그 라인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회로도 너무 길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프라임 볼륨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관련돼서 소아에서는 뭐 논문도 많이 나오지만, 소아한테는 그 효과가 좋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소아 환자들은 시행을 하는데, 이게 좀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교육을 했고, 이 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어서 다시 설명을 했고, 소아에서 카디오플레자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소아의 카디오플레자를, 이 블러드 카디오플레자를 또 소아에 사용을 하고, 요즘 소아에서는 블러드 카디오플레자 그렇게 막 사용을 거의 안 하는 추세인데, 제가 갔을 때는 다 이 델리도를 만들어서 그 주입을 했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성인용 4대1 혈액 심정지액을 이거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토탈 바디 플루이드 적은 이 애기한테 이 뒤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4대1 라인이 엄청 길거든요. 카디오플레지아 어른에서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걸 사용하니 그 리저버에 있는 볼륨이 다 이 카디오플레지아로 프라이밍 할 때 다 딸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소아에서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1대4도 아닙니다. 4대1입니다. 4대1.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테르모의 이 오파로이라는 그 카디오플레지아가 있죠. 이 소아용으로 해서 블러드를 줄 수 있는, 이것도 가져가다가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세대에서 같이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한 10개 정도 가져와서 이거를 사용한 적도 있는데, 이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거 4대1로 소아에서 이 4대1의 이 혈액 심정지액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아들이 수술하면 좋아질 리가 별로 없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가서는 거의 델리도를 사용을 했고, 그 같이 가신 교수님께서 이 블러드를 연대는 사용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 오파로이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1대4의 비율로 아마 주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게 없어서 카디오플레지아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델리도를 사용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계속 수술 내내 다 델리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카디오플레지아 셋인데 이게 이렇게 깁니다. 지금 여기 이게 히트 익체인저고, 이 라인이 이렇게 있고, 뭐 이게 다 지금, 그래서 요즘 이게 너무 길어서 문제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사용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이미 뜯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밖으로 빼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것도 보고서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소아에서는 절대. 이 라인 자체가 너무 길어서 이쪽 라인으로 리저버 볼륨 자체가 얼마 없는 애인데 이쪽 라인으로 얘를 다 빠져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없고, 프라임 용량도 너무 많아져야 되고, 또 혈액 공급이 또 이 몽골에서 혈액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이 공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수술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도 이게 문제였는데,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항상 롤러 펌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헤모필터 라인을 걸어서. 그 이유가 있는데,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몽골은 헤모필터가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게 바로 롤러 펌프를 나가서 여기에 이제 그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헤모필터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리저버로 가서 컨벤셔널하게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하는데, 이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모디파이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인을 내려받아서 여기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거든요.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랑. 근데 보시면 롤러가 없습니다. 롤러가. 그럼 여기다 롤러를 걸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롤러를 뭐 걸든 해서 당겨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A라인의 압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라인의 길이도 그렇고, 소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라인이 뭐 A라인 경우도 뭐 두꺼워야지 4분의 1인데 아니면 16분의 3이고, 이 라인에서의 프레셔 로스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쪽까지 도달하는 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볼륨 보시면 그 1초에 한 방울도 안 떨어집니다. 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분 해봐야 아무런 소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이렇게 여기까지 플로우가 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더군다나 이 라인에 프레셔 로스가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여기 환자와의 이 높이차, 이 프레셔 또 그라디언트가 여기서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애기가 짜주는 이 혈압이 얘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기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아무 소용 없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건 모디파이드도 아니고, 이건 컨벤셔널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방법은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컨벤셔널은 가능하죠. 얘가 이쪽 펌프가 있으니까 밀어주니까 이렇게도 플로우가 가니까 충분히 컨벤셔널은 이렇게 가서 가능한데, 모디파이드는 이게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이해가 안 됐고, 아마 이 프레셔 로스라던가 그 압력의 손실이라던가 라인에서의 길이에 따라서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는 거는 뭐 푸아제의 방정식에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테고, 그 다음에 이런 높이 차이, 테이블과 펌프에서의 높이 차이 때문에도 이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도 거의 나오는 게 없이, 뭐 10분을 해도 뭐 거의 뭐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연결돼 있던 그 헤모필터의 라인을 이쪽에다 아티랄 필터 밑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아티랄 필터에다 이제 밑에다 연결한 이유가 있는데, 이 소화는 이 리저버에 남아있는 이 옥시네이터 남아있는 아티랄 필터에 있는 모든 혈액을 환자한테 다 다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면서 이 수분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해서 여기 아티랄 필터에 있는 혈액까지 이 울트라 헤모필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기다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롤러를 따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카디오플레지아 이제 수술이 끝나고 심장이 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는 필요가 없고, 이거 카디오플레지아를 뺀 다음에 여기다 그 헤모필터에 롤러를 걸어서 다시 이 롤러를 가동을 해서 이 혈액을 당기고 밀어주는 이런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벤셔널은 시작을 했고, 컨벤셔널 할 때는 당연히 여기에는 오클루전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컨벤셔널로 가고, 이제 모디파이드 과정에서는 라인을 이제 연결을 받아서 연결한 다음에 이 환자한테 볼륨을 뺄 때는 빼서 이렇게 롤러로 밀어주고, 그 다음에는 만약 환자 볼륨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이 롤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밀어주고, 만약에 센트리프랄 펌프라면 오로지 헤모필터만을 거쳐서 모든 볼륨을 다 해줄 수 있는데, 이 롤러이기 때문에 돌려서, 롤러는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얘보단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리저버에 있는 이 위쪽에 있는 볼륨들이, 그래서 리저버의 볼륨이 0이 되면 이제 여기에 수액을 뭐 노말셀라인이든 플라즈마 솔루션이든 채워서 이제 그 수액을 이 라인을 다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뭐 혈압이 높다면 환자한테 계속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도 상당히 많은 양의 볼륨을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환자 심장에 대한 뭐 이데마도 제거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의 제 3병원에서 한 10분 정도 해요. 또 그 와중에 10분 정도 하는데, 만약에 물을 계속해서 빼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치는 헤모글로빈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헤모글로빈이 1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효과가 없는데 10분 동안 그냥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 그 헤모글로빈을 모디파이드 시행하게 되면 헤마토크리트는 한 10% 이상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피를 소아 과정에서 좀 큰 애들은 피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한 환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모디파이드는 요거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롤러는 따로 걸어야 되고, 여기다 걸어서는 이런 압력 자체들의 그 로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전혀 효과가 없고, 이런 것들을 이런 거 교육을 하고, 이게 보시면 라인이 여기는 4분의 1이고 여기는 16분의 3인데, 그럼 여기도 16분의 3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라인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연결을 하고, 여기는 또 4분의 1로 라인을 또 잘라서, 여기도 보시면 커넥터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이 라인이 없어서 잘라가지고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되게 좀 애를 먹었던, 이 라인, 그 방에 라인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때 요거 할 때는.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수술을 하긴 했는데, 이 네오네이트에도 마찬가지로, 네오네이트 환자들 사이즈 작은 5kg 이하들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렇게 두꺼워지면 물론 프라임 볼륨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라인에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뭐 입찰을 해서 1년 동안 그 제품만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그 다음에 이걸 또 병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부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1년에 입찰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의 바뀔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체외순환사들도 이런 걸 좀 아는지, 이런 라인들이 나오면 이 조각 라인들을 뭐 이렇게 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각조각 라인들을 다 이렇게 소독을 다 해놔가지고 다 그렇게 소독을 해놨습니다. 그 조각조각 소독된 그 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방에 가보면, 그 창고에 가보면. 요거는 좀 점차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공개적으로 다 만약에 전에 간 보고서를 올리면 다음번에 갔을 때 만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뭐 고칠 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체외순환사도 지금 3명이 있다가 1명이 그만두고 나가고, 이제 여자 2명이 있는데, 그 여자분 1명은 뭐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고, 뭐 연대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연대에서도 그 심폐기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 그 밑에 친구는 좀 연차가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이 친구는 가장 전체 그 몽골 전체 나라에서 심폐기 한다는 사람이 한 지금 3명인가 4명인데, 그 제3병원에서의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송도병원이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 1명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심폐기는 3명인데, 그 중에 이 투브라는 이 체외순환사가 거의 대부분 맡아서 하는데, 이 소아 쪽이나 이런 쪽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너무 또 많은 병원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게 문제인지, 도움을 많이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병원에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뭐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병원마다 다 시스템이 또 틀리고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세종병원 갔을 때 얘기 들었을 때는 가장 그 치프 퍼ፌ셔니스트는 그 소화할 때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들어가고, 저 갔을 때는 같이 했는데 소화도 거의, 소화 같이 어덜트랑 같이 있는 때는 거의 소화는 제가 다 했습니다. 잘 안 올라 그래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덜트 할 때니까 본인이 소화해라 그러면,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제가 몇 번씩 불려간 적도 있고, 어덜트 수술하는 중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여러 식의 라인에 좀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뭐 그 회로도 뭐 손으로 그려가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자기들도 그래서 했는지 한 번씩 매번 갈 때마다 라인들이 이제 좀씩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경우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게 조각조각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포장해 놓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짧아가지고 뭐 커넥션을 또 연결을 해서 또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 이런 거는 좀 그렇게 환자한테 뭐 좋을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펠티를 말씀드렸지, 이제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서 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지금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그 35.6% 이게 이제 체외순환 전이고, 이게 이제 인트라 OP에서 수술한 거고, 보면 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오히려 이 혈액이 너무 높아서 그 백에다가 혈액을 다 담아요. 이 몽골 환자들의 특징이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헤모글로빈이 다 높습니다, 환자들이. 그리고 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자기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 등치가 다 큽니다. 그래서 이 체행 볼륨량도 좀 꽤 되고, 그러니까 이 혈액 볼륨량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 그 체외순환을 돌려보면. 그래서 항상 백에다가 그 혈액을 다시 이렇게 1000cc 프라이밍한 볼륨 백을, 그 빈 백을 여기다 스파이크 해가지고 혈액을 받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볼륨이 많이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중환자들 그 환자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뭐 TR이라던가 여러가지 뭐 판막 뭐 여러가지, 아니면 이젝션 프레션이 떨어져서
그 유효순환 혈액량이 떨어지면 이제 전신 부종이 생기죠. 이 전신 부종이 생기고 체외순환을 돌려주니까 이제 혈액 쪽으로 이 서브스티셜에서 다 볼륨들이 막 빠져나오면서 리저버 볼륨이 거의 막 넘치다시피 막 그렇게 나오는 환자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막 2개씩 3개씩 받아가지고 옆에다 준비해놨다가 이거는 사용도 못하고 워낙 볼륨이 많으니까 이건 그냥 마취과에 넘겨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냥 이거 3개씩 빼더라도 그 볼륨 자체 리저버에 너무 많아서 혈액이 이렇게 높았어요. 그렇게 계속 이것도 계속 이 혈액을 뭐 그 백으로 막 3개씩 4개까지 뺀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몽골에서 이 4개를 1000cc 4000을 뺐는데도 리저버에 볼륨이 막 2000, 3000씩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볼륨이 많아서. 이거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계속 물을 주고, 오줌이 너무 잘 나와서 물을 주는데도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피가 쑥 올라오고, 이 피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피가 이렇게 4개 많은데도 또 피가 올라와서 이걸 주겠다고. 그래서 이게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랩도 다 보여주고 이렇게 지금 괜찮으니까 뭐 심폐기한테는 피가 이렇게 많은데 피를 안 써도 되겠다 얘기 안 해도 안 써도 될 거, 안 쓴다는 거 이미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팩셀이 또 올라와가지고 뭐 얘도 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이해가 좀 잘 안. 어른은 거의 피를 안 쓰고도 거의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환자들이 볼륨이 많은데 이 피가 루틴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왜 그러냐, 왜 피가 자꾸 올라오냐 그랬더니 이게 2차 때인가 3차 때인가 알았는데 그 혈액이 수급이 잘 안 돼서 이 혈액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피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거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미리 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서 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되면 거의 대부분 혈액을 사용 안 하고 수술을 하는데, 그래도 필요 없을 때는 그러면 필요 없을 땐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안 가져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걸 한번 뭐 보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가면은 그렇게 어떻게 또 바뀌었나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거의 뭐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와서 셋업하고, 환자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체외순환 관련 쪽에서는 뭐 어떤 계산도 되지 않고 뭐 그냥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기본적인 것들 계산하는 거 다 알려주고, 그 환자 이 체액량이라던가 이런 뭐 계산하는 거라던가 이런 거에서 이 정도 예측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뭐 끝까지 잘 안 하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제가 환자 그 토요일날 가서 이제 토요일날 도착하고 일요일날 12시 정도에 이제 환자를 한 30명 정도 여기서 이제 환자 수술할 케이스들을 이제 수술할 그 환자분들을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미리 다 주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 이 숙소에 가서 그 환자들 다 계산하는 게 일입니다. 한 뭐 5일 동안 뭐 2개, 3개씩 하니까 뭐 한 10명, 11명 환자를 그거를 하루에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참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일단 계산도 안 하고 뭐 이게 질병에 따라 무슨 일이 있을지, 그 펌프를 돌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지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거의 뭐 안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을 했고, 교육을 했는데도 잘 안 하고 있고, 다음에 가면 좀 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셀세이버거든요. 이게 셀세이버, 요 신형이에요. 이게 그 리바노바에서 나온 이 소리네, 이게 신형인데 있는데 그때 한 번 쓴 게 요겁니다. 한 번 이렇게. 이건 또 소모품이 없어서 이거 한 번 쓰고는 뭐 쓸 수가 없었는데, 셀세이버에 대해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데, 혈액 사용을 그 동종혈액을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뭐 셀세이버가 가장 중요할 텐데, 그리고 이거는 이때도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사용을 해서 제가 펌프에다 넣었지, 이 얘들은 이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그냥 돌아오는지 말든지 그냥 오토로 해놓고, 모이면 말고, 이거 뭐 제가 수동으로 막 피 이쪽으로 모이면 제가 가서 모였다가
마취과에서 이거 주라고 주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거 해놓고 관심이 없습니다. 딱 셋업만 해놓고 셋업도 그 셋업은 또 잘 하더라고요. 뭐 배웠는지. 그래서 셋업까지 하는 거 보고 이제 이런 거 운영은 여기서 예전에도 다 써봤고 그래서 할 줄 아는데 제가 사용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펌프에다 넣고 피 안 쓰려고 하는데 피가 홀라당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멘붕 오죠. 멘붕 실제 왔고 이 몇 번 당하니까 이제 뭐 그냥 그런 애나 보다 그러는데 이 처음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 헤모토크리트가 막 30%인데 여기다 또 피를 주겠다고 그러고 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계의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거는 교육을 셀세이버 그때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교육을 안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가면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슬라이드 올려놨던 거고 여러가지 이런 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BSA나 이런 것들을 전혀 구하지 않고 카디악 아웃풋이라든가 뭐 카디악 인덱스 이런 카디악 아웃풋을 그럼 뭐 카디악 인덱스에 맞춰서 플로우를 얼마 줘야 되겠다 어떤 뭐 계산도 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전혀 계산된 게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체크리스트 안 하는 병원도 꽤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병원도 꽤 있는데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체크리스트는 자기 병원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도 체크리스트를 나중에는 갖다 주겠다고 뭐 메일로도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갖다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데 뭐 줘봐야 안 할 것 같고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체크리스트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뭐 여러 명이 하는 대부분 2명, 3명이 같이 하죠. 저는 뭐 계속 저 혼자만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뭐 하나 잘못되면 정말 이 혼자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게 있어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체크합니다. 정말 모두 하나하나 다 뭐 그 체크리스트 나와 있는 거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좀 안심이 됩니다. 그래도 하고 나면 문제가 없겠구나. 다행히 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런 거는 꼭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거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이 셋업하는 과정에서 그걸 유심히 또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부분이 점점 빨라지겠죠. 이제 제가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뭔지를 아니까 뭐 전원 꼽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체크리스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계속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체외수랑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한동안 통역이 있어서 통역 이제 빌어서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긴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액 제제는 이제 이 펌프에서 사용되는 수액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펌프에서 사용하는 수액이 뭐 크게 뭐 없습니다. 플라즈마 솔루션 뭐 키드니 포타슘이 높다면 뭐 노멀셀라인이라고 사용을 하겠지만 대부분 플라즈마 솔루션이 이제 거기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제 일렉트로라이트가 밸런스가 무너진다던가 이런 거는 크게 없었고 3명 중 1명은 그만뒀고 2명 중 이제 치프 옵셔니스트는 이제 경력이 그래도 꽤 돼서 이제 혼자 하는데 나머지 1명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주니어하고 붙어서 계속 일을 하면서 많이 알려주긴 했는데 그것도 좀 지나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착합니다. 사람들 정말 착하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뭐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방문 때마다 바뀐 거는 많이 없습니다. 뭐 국가적인 어떤 좀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튜빙을 여러 번 잘라야 되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이 좀 될 수가 있는 튜빙 자체 회로를 좀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체액 분리 장치가 이 혈액 오염을 이거를 루틴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냥 라인 하나만 오염 구간과 이 에세틱 구간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아이솔레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 프레셔를 재든 어떤 방법이든
하여튼 뭐 그리고 한 번은 뭐 이게 한 번 그 주니어 퍼큐셔니스트가 그 아버님이 그 돌아가셔서 그때 4차 방문 때 저 혼자 그냥 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그 소화할 때가 가장 그때입니다. 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어볼 때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이때 가장 식은땀 났을 때가 그 소화 준비할 때 그 라인을 막 그 커넥터 껴가지고 막 짧아가지고 다시 연결하고 그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그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고 이 쓰고 남은 회로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다 재소독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렇게 조그만 길, 뭐 10cm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뭐 4분의 1 라인 10cm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소독해 놓고 이런 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라도 없었으면 정말 그 연결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 이런 거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이게 몽골에 가서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 전체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 또 4차, 뭐 5차, 6차까지 갈 텐데 가게 되면 뭐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들은 아직 뭐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다음에는 사진을 좀 슬라이드에 넣어서 몽골 가서 어떤 거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